매번 시리즈물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면 묘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해리포터의 여정이 10년이 흐른 2011년에 끝을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해리, 론, 헤르미온느와 함께한 10년을 되돌아보며 여러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젠 극장에서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아쉬움, 같이 커간 10년 동안의 우정, 이젠 놓아주어야 하는 추억으로 변해버린 호그와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잡한 감정을 선사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감정은 오늘 이야기할 연문이라는 캐릭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일명 견자단 액션을 탄생시킨 여배신 감독의 영화 연문은 2010년과 2016년 2편과 3편을 개봉하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연문 4 더 파이널은 먼저 개봉한 해외 시장에서 하나같이 2천억 원의 수익을 내며 시리즈 사상 최고의 흥행작에 등극을 하게 되었죠. 과연 어떤 영화이기에 이토록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개인적인 감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액션은 좋았지만 여전히 시리즈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작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해보도록 하죠. 이 앞으로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영화 리뷰에 앞서 연문 전작들에 대한 내용 정리와 간단 리뷰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는 정말 유명한 장면의 오마주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체육관에서 이소룡이 무술 시범을 하는 장면이죠. 무술이나 격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영상입니다. 이소룡의 무술 시범을 보고 있는 연문이 클로즈업되며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문의 둘째 아들 엽정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게 됩니다. 이에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죠. 이때 마침 이소룡의 제자가 연문을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이소룡의 무술 시범을 보러 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건네주게 된 것이죠. 연문은 제자도 볼 겸 아들의 미국 학교를 알아볼 목적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신원을 보장해줄 추천서였죠. 이에 연문은 친구의 도움으로 미국 내 아시아 이민자 보호 조직인 CCBA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연문은 명성도 있었고 아시아인이라 쉽게 받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추천서를 CCBA가 써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연문의 제자 이소룡이 서양 사람들에게 중국 무술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아시아인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CCBA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정신이 담겨있는 무술을 서양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죠. 이에 이소룡의 스승인 연문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천서도 얻지 못하고 방황하던 연문에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미국 해병대에서 하사로 근무하던 이소룡의 제자가 중국 무술을 미군의 군사훈련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에 백인 우월주의와 가라데 만능주의로 똘똘 뭉친 상관들이 중국 무술을 무시하며 무술 사범들을 공격한 것이죠. 연문은 중국 무술의 자존심과 그들을 지키기 위해 미 해병대 가라데 교관과 더불어 장교들과 겨루게 되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평소 연문 시리즈의 팬이거나 견자단 형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며 저와 같은 부분에서 굉장한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영화 초반 카메라는 견자단을 빈번히 클로즈업합니다. 화면 속을 가득 채우는 견자단의 얼굴을 보며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2009년 연문 1편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 달리 11년이 흘러 이제 60을 바라보는 견자단의 얼굴에서 세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멋있긴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당당한 패기가 옅어졌다는 부분이 팬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연문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는 점을 생각하자니 더욱더 슬프더라고요. 해리포터를 볼 때는 또래의 주인공 친구들과 같이 커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번 연문4 더 파이널은 마치 나이가 들어가며 등이 점점 굽어가는 부모님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이젠 그를 진짜 보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영화 초반부터 감정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연문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것과 차별되는 액션씬일 겁니다. 컷 단위 눈속임을 통해 긴장감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할리우드 액션 영화와 달리 주로 풀샷을 활용한 액션이 많죠. 아마 이는 타격 자체보다는 무술 동작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중국 무술의 특성을 반영한 촬영 방식일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풀샷에만 그치지 않고 영춘권이라는 권법의 특징을 살려 풀샷과 더불어 타격 장면과 부위를 강조하는 독창적인 촬영 방식도 연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번 영화에서 눈에 띄는 촬영 방식은 줌인 아웃입니다. 타격 부위를 강조한 액션씬 도중에 갑자기 줌 아웃이 되며 풀샷 액션으로 처리되는 장면이나 풀샷 액션에서 갑자기 줌인이 되며 견자단의 빠른 주먹이 강조되는 근접 격투 장면으로 컷이 전환됩니다. 이는 이전 작품들에서 잘 등장하지 않았던 촬영 기법이라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긴장감 있게 액션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어 영화 연문 시리즈는 연문 1편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야기할 4편까지 영춘권을 비롯하여 태극권, 당랑권, 소림권 등 중국의 여러 계파의 무술과 권투, 무에타이, 가라데 등 세계 여러 무술이 다채롭게 등장한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연문보 더 파이널만 해도 중국 무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권이 주로 등장하고 이소룡의 절권도뿐만 아니라 미군의 가라데 등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다채로운 액션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즉 연문보 더 파이널은 액션 영화로서 상당히 좋은 피지컬을 자랑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액션 영화에서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무래도 시원한 액션과 매력있는 배우일 겁니다. 영화 연문은 견자단이라는 배우가 이러한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줬습니다. 하지만 연문 시리즈는 2편부터 꾸준히 지적받아온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연문 1편이야 첫 작품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2편은 연문을 반대하는 홍콩 무림 세력과 서양 권투 선수에 맞서는 연문의 이야기, 3편은 국내 조폭과 타이슨에게 맞서는 연문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3편의 경우 장천지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 스토리의 큰 플롯은 2편, 3편 모두 연문 1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극이라는 영화의 특성상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연문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연문 4편의 스토리는 크게 특징적이지 않습니다. 연문 1편이 일제에 의한 중국인 차별을 다뤘고 연문 2편이 홍콩 내 서양 세력의 중국인 차별을 보여줬듯 연문 4편은 그 공간을 미국으로 바꾸어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인 차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홍콩 무림이 연문을 차별했던 2편과 같이 미국 내 아시아 연맹이 연문을 차별하는 작은 흐름까지 연문보 더 파이널의 스토리 플롯은 전작과 비교해 절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재만 바뀐 것이죠. 이 부분은 정말 큰 단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션 영화가 대개 그렇듯 연문보는 결말이 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견자단이 이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이 흥미로웠는가? 개인적으로는 1, 2, 3편을 거치며 견자단 액션에 내성이 생긴 나머지 견자단의 승리 과정에서 큰 임팩트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연문 시리즈가 팬층이 두터운 영화라는 걸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영화가 약간 지루합니다. 아마 이번 4편은 견자단의 액션이 아니라 연문이라는 실존 인물의 전기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인후암 선고를 받고 미국에 방문하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간 아들에게 잘못했던 것을 깨달으며 변화하는 모습, 3편에 잠깐 등장하긴 했지만 무도인의 모습만 강조하느라 전작에서 보기 힘들었던 부모로서의 인간적 고민, 세대 갈등의 극복 과정 등 영화는 이번 마지막 영화를 통해 연문이라는 실존 인물의 캐릭터 형성에 힘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영화의 마지막 아들 엽정을 위해 영춘권을 가르치고 자신의 모습을 찍으라는 장면을 통해 극대화되었죠. 개인적으로 연문의 팬이라 정말 의미있게 본 부분이지만 액션만을 기대하고 가신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는 이소룡이 등장합니다. 많은 남자들의 우상이죠. 저 또한 이소룡을 좋아합니다. 여담이지만 오락실에서 철권을 하면 이소룡만 합니다. 단 5작품을 남기고 34살의 젊은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이소룡. 그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던 시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양인들에게 동양을 알렸습니다. 영화에서 그의 모습이 오마주 되었죠. 영화를 보며 아쉬웠던 것은 이소룡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문과 함께 스승과 제자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든가 영화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면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이소룡의 스토리를 극적으로 풀어내는 식으로 갔더라면 좀 더 재미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소룡 역할을 해주었던 배우 진국권은 싱크로율 100%의 이소룡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소룡의 시그니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옆차기와 쌍절곤 장면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 2020년 4편을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캐릭터가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무협, 액션 영화인 저에게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간 연문의 이야기를 1편부터 4편까지 쭉 요약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저는 연문을 보내주었습니다. 2016년 3편에 이어 4년 만에 돌아온 연문4 더 파이널. 아마 원작 시리즈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즉, 영화는 액션 영화로서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원작을 너무 사랑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간 지적되어 온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리뷰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연문 이외의 다른 무술인들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 핍진성의 문제, 전개의 유치함 등 문제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 1편부터 4편까지 쭉 흐른 장면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습니다. 어느새부터 무협 액션 영화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 그토록 많았던 무협 영화는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죠. 연문도 이제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겠군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뮬란에서 봅시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